특히는 아이들 데리고 지금쯤 되면 막 협박을 하셔요. 네. 1월달. 잘해야 돼, 야, 너 똑바로 해야 이렇게 돼. 하면 선생님한테 가면 혼나. 너 이렇게 똑바로 안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친구 사귀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첫 인터뷰라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올해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 부모님들은 지금 굉장히 사실 비장한 마음 또 긴장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무려 34년간 초등 교사로 재직 중이고 그리고 초등 1학년만 13년간 담임을 맡아서 초등 1학년 전문가 선생님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 책 1학년이 쓴 1학년 가이드북 저자분이십니다. 오늘 최순아 선생님 모시고 초등생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몇 개월 전에 유퀴즈에서 선생님이 가르친 요 제자들이 출연해가지고 완전 인기 폭발이었잖아요. 요거 끝나고 아마 아이들 어떻게 저렇게 똘똘하게 지도를 했을까 엄청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촬영 이후에 그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안 보신 분은 153회거든요. 네, 꼭 보시기를. 네, 보시면 아이들 셋이 남자 아이 하나랑 여자 아이 둘이가 나와서 이제 1학년 생활을 되게 얘기를 잘했는데 사실 방송 힘이 진짜 컸어요. 네. 방송 나오고 나서 이제 방금 전에 소개 잠깐 해주신 이 책도 나오게 됐고요. 그 방송을 계기로. 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스타가 됐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뭐 공부하는 태도도 그렇고 해서 부모님들도 무척 고마워하시고 네. 해서 저도 덕분에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냥 재치도 있지만 굉장히 네. 똘똘하다, 너무 똑똑하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았는데 지금 34년 그죠? 재직 중이신데 첫 제자들의 그 자녀를 가르칠 정도로 이제 연륜이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반 아이의 아빠가 제 초임 때 옆반의 제자였어요. 야. 의사가 되어서 나타난 아빠인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가 이제 아빠가 된 아이가 선생님 그때 선생님 담임 진짜 하고 싶은데 옆반이었대요. 네. 그 자기 애가 아이 담임이 돼서 그때 인연이 비껴간 걸 진짜 감사히 여긴다고 되게 훌륭한 부모님으로 만났었거든요. 네. 그 세월이 이렇게 흘렀죠. 저는 학교 현장에서 지금 느끼기에도 이렇게 뭐 5년, 10년만 돼도 확확 달라졌을 것 같은데 30년 이상을 근무하시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또 아이들도 저희 때 다녔을 때랑 상당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흔히 왜 3,000년 전에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없다 그랬는 것처럼 네. 요즘 아이들은 이러는데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살펴보면 요즘 아이들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과거잖아요. 네. 근데도 그때나 별다름 없는 순수함도 그냥 가지고 있고 자연에서 뛰어노는 거 여전히 가지고 있고 네. 또 여전히 아이들은 되게 배우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넘쳐요. 그럼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아이는 배우고 안 싶어하던데 공부하기 싫어하던데 하는데 사실은 그 공부라는 개념을 부모님이 조금 더 잘 넓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점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곳인지 궁금한데요. 요즘 학교에 대해서 특히 공교에 대해서 뭐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생활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곳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학교에서 지금 34년 학생으로까지 합치면 그 대부분 인생을 학교에서 보냈는데요. 학교는 지금 되게 안타까운 점이 이거예요. 학교는 뭔가 사교육이나 엄마 품에서 많은 걸 가르쳐서 거기 가서 잘난 체하는 곳. 마치 이런 느낌으로. 네. 제가 한 게 예를 들면 제가 줄넘기를 시작하면요. 부모님들이 줄넘기 학원 보내요. 줄넘기 가르치면 우리 애가 우리 애는 줄넘기 못하는데 네. 미리 해서 거기 가서 잘해야지. 근데 사실 학교는 저는 그냥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남아있는 나머지 인생 미래를 위해서 배움을 가지지만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6년간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뭔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그냥 그 아이가 가서 살아내는 곳.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은 진짜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좀 더 좁은 의미에서 학교를 생각하면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진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 제가 좀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잘 아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친구와의 관계가 딱 단절되면서 이제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부분은 친구를 통해서 배웠구나.
예를 들어서 수학책 펴 하면 68쪽 펴면 되는데 못 펴거든요. 1학년 입학하면. 네. 근데 그게 코로나 있기 전에는 아이들이 서로 배운 거예요. 야, 몇 쪽 아. 펴니? 몇 쪽 펴 하고 가르쳐주고. 근데 그 친구의 힘이 없었을 때 학교는 진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정의하면 학교는 친구랑 함께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와 함께 살아내보면서 그 삶을 살아내보는 거죠. 그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나머지 인생이 따로 있고 가정생활은 따로 있고 학교에 가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교육기관의 의미로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34년의 기간 네. 중에서 그 초등 1학년을 유독 또 많이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래서 13년 정도 가르치셨고, 그래서 초등 1학년 담임 전문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초등 1학년 선생님은 극한 직업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유독 초등 1학년 친구들을 더 예뻐하시는 게 보였고 책에서 또 초등 1학년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는 6학년이 있는데 네. 사실 선생님들끼리 비밀인데요. 네. 1학년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쵸, 다 네. 1학년을 기피해요. 네. 그리고 1학년, 2학년 중에서 어느 학년 하려면 대부분의 선생님 2학년 하고 싶어요. 아, 네네. 2학년부터는 학생이고 1학년은 그냥 사람, 네. 그냥 네.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저 후배는 네. 선배님 저는 그냥 학생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냥 사람 사람 말고? 싫어요. 네. 그냥 사람 말고요. 선배님이 학생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르칠래요.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저는 2학년보다 1학년이 훨씬 좋아요. 아, 이제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긴 어떤 공교육의 시작 네. 유치원이 있다 해도 그래도 우리 큰 의미로는 그래도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이 마음이 다르시잖아. 그죠? 네네. 유치원 학부모일 때랑 그 긴 시작을 하는데 제가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거 하나 아, 네. 그다음에 그 아이의 첫 선생님으로 좀 잘 살아내겠다는 그런 약간 기대 하나 네. 그래서 사실은 1학년은 진짜 힘도하지 맞아요. 네. 사전에 유치원 교육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1학년 첫걸음은 그때 어떤 이미지로 학교를 대하고 친구를 대하냐에 따라서 네. 그 아이의 앞으로의 쭉 학교 생활에 이미지가 결정된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1학년만의 어떤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선생님은 진짜 따뜻하고 친절하게 뭔가 그런 걸 베풀면 그 아이의 나머지 인생에서 학교의 첫 기억이 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그 아이들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연락 오는 학부모님들 아, 계세요. 네. 1학년 담임하면 주로 연락 오는 학생이 있는 게 아니고 연락 오는 제자의 엄마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책 이야기를 한번 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네. 근데 왜냐면 저는 1학년 때 이런 책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1학년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친구들을 가르치는지 알게 됐어요. 1학년에 이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책을 썼잖아요. 네. 이런 책은 사실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기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되게 1학년이 1학년에게 되게 재밌죠. 네, 컨셉 그쵸. 자체가. 한 1년 선배인데, 네, 그죠? 저도 기획해놓고도 네. 이거 진짜 재밌겠다 싶었는데요. 네, 네. 실제 시작을 해보니까 어떻게 이런 글들이 쓰였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거 사실은 쓸 수 있을까? 특히나 그쵸. 3월에 글자도 모르고 입학했는데 그럼요. 그래서 애들이 언제 썼냐 하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네. 썼거든요. 잠시 아, 동안 네. 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이걸 썼는데요.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3월부터 입학해서 이제까지 1학년 생활 해봤지? 네. 내년에 3월에 또 누군가 후배들이 여기 이 교실에 공부하러 올 네네. 거야. 그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어?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45가지 주제를 제가 A4 한 장에 인쇄해서 내줬어요. 아.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주제를 아이들과 같이 좀 만들었어요. 네네. 너 어떤 말 하고 싶어? 음. 그래서 아이들도 만들고 이제 1학년 선생님들도 생각해서 이제 주제를 종이를 주면서 그럼 이 중에서 하고 싶은 말을 골랐어. 어떤 제목을 쓸 건지는. 아, 골라서 네. 쓰는 시간은요. 그 한 편 쓰는데 5분에서 길어야 20분. 근데 5분 정도밖에 제가 안 줬는데 꼭 그 범생이 여자애들은 선생님 더 쓰고 싶어요. 그쵸, 많이 해서 쓰고 싶어요. 굳이 막 다른 수업 하는데도 쓴 날도 있지만 기본 평균 10분 내외로 쓰는 거리에 한 편씩이. 근데 잘 쓰는 것 그래, 같죠? 놀랬어요. 재치 넘치기도 하고 네. 아 정말 핵심을 애들이 딱딱 잘 집어내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8살이 아니면 또 그 교실에서 1학년 생활을 해보지 않은 자는 할 수 없는 말. 네네. 그 사실 이거를 보면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있거든 글이. 네. 근데 누가 공부 잘하는 아이인지 못하는지 표시 안 나시죠? 맞아요. 네. 못 찾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아이도 네. 엄마 마음에는 선생님 마음엔 덜 드는 아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도 자기 의사가 분명히 있고 네. 그 의사를 또 우리가 경청하면 되게 들을 만한 의견들이고요. 네. 또 몇 가지는 진짜 놀라운 창의적인 답들도 있었어요. 네, 네. 사실 이 책의 핵심은 아 그래 우리 아이 믿고 기다려주면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네. 용기를 가지는 책. 예,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어떤 의도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코피 났을 때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 아. 그럼 우리 상식적인 답 뭐예요? 뭐 보건실 찾아간다, 그쵸,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그것 정도는 예상답이죠. 맞아요. 한 아이가 그 보건생님이 막아준 소음을 네. 언제 빼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네. 장황했었어요. 너무 빨리 빼면 네. 피가 더 나서 부끄럽고, 부끄럽고. 계속 있으면 답답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뭐 시계 바늘이 한 칸 정도 갔어. 오. 5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글도 써주고요. 정말 어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네. 할 수 없는 네. 기바람이 아이들은 딱 그 부분만 읽으면 딱 그쵸? 이해가 네. 맞아. 친구 사이의 관계 문제는 사실 어떤 상담사보다 더 훌륭한 답을 한 아이들도 많았어요. 네네. 아까 학교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네. 또래 친구들이랑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크구나. 네. 그리고 공감해주는 선배가 이렇게 경험치를 바로 딱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되게 와닿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1학년에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좀 걱정을 많이 덜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여기 1학년 들어가면 이제 학습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요 에피소드들 중에서 몇 가지 이제 걱정 안 하시게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보면요. 언행이 프로 재미있게 노는 방법에 대한 그 챕터가 하나 있어요. 몇 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언행이 프로 재미있게 노는 방법 그걸 어떻게 쓰게 되냐면 이제 늦은 가을날 실제로 언행이 프로 갖고 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이 주제로도 글 쓰면 안 돼요? 그럼 써보자 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이맘때쯤이면 우리 학교에 또 언행잎이 노랗게 물들 거야. 우리 학교에는 여기 이쯤에 오면 언행잎이 많이 있어. 그럼 이렇게 놀아야 돼. 우린 던지고 놀았는데 던질 때는 나뭇잎을만 주어야지 모래까지 같이 던지면 네. 뭐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해줘. 그 다음에 우리가 언행잎으로 이렇게 모아서 고무줄로 네. 해서 장미꽃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쓰면서 아이들이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에서 1학년에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보세요. 아이가 쓰고 싶어 했어요. 네. 그죠? 제가 쓰라고 안 했어요. 선생님 왜 써요? 뭐 써요? 길게 써야 돼요? 몇 쪽 써야 돼요? 안 물어요. 제가 멈춰라 해야 될 정도로 오히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언행잎과 놀았는 그런 경험들을 글로 썼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1학년 입학하기 전에 막 무지무 걱정을 하셔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네. 특히는 아이들 데리고 지금쯤 되면 막 협박을 하셔요. 1월달에. 잘해야 돼, 야, 너 똑바로 해야 이렇게 돼. 하면 선생님한테 가면 혼나. 너 이렇게 똑바로 안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안 그럴 거거든요. 그런 일로 선생님들이 혼 안 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지금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걱정을 진짜 좀 내려놓았으면 싶은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 몇 가지 드리면요. 우선 걱정되는 게 공부죠. 그죠? 우리 애가 공부를 잘 따라 할까. 근데 1학년 입학하면요. 교과서 이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네. 국어, 수학,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선 생각해도 뭘 배울 것 같아요? 봄에는 어떤 꽃이 필까? 날씨는 어떨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봄에 날씨는 어떨까? 어떤 꽃이 필까? 자연과학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어떻게 살까? 사회과학이에요. 네. 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적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국어라는 도구교과를 또 같이 배워요. 그게 다예요. 그럼 자꾸 엄마들은 우리 애는 진짜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해요. 네. 이때 놀이가 뭐예요? 만약에 아이가 민들레 꽃을 보는 거 좋아한다. 그거 공부잖아요. 네. 아이가 학교 가서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거 모두가 공부예요. 그죠? 그러면 1학년 예비 학부모이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랑 연결되는구나, 삶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부를 덜 불안해 하실 수 있고요.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해서 아이가 지금쯤 글자를 알면 좋아요. 네. 근데 몰라도 좋아요. 근데 억지로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문자 해독을 시키려고 애쓰는 건 저는 일단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왜냐하면 사이가 좋으면서 글자를 모르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면 3월, 4월, 5월, 6월이 힘들지만 네.
곧 따라하거든. 9월, 10월 되면. 그럼 3, 4, 5, 6, 7월에 힘들다. 제가 처음에 학교를 정의했는데 학교는 또 다른 의미의 정의를 이래요. 힘들어 보고 아파해 보고 고민해 보는 곳. 그래서 딴 아이는 그럴 자리 난 잘 못 읽어. 그럼 막 애 달아보고 속상해 보고 그러면서 공부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고민할 기회를 아이가 갖는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 아프지만 지켜봐 주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다른 아이는 노래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좀 못해. 다른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우리 아이는 못 그려. 그러면 자기도 생각해서 가면 좀 힘들겠죠. 그죠? 좀 애 달고, 막 속상해 하고. 근데 속상해 하면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뭔가를 배워 나가요. 제가 이제까지 진짜 30년 넘게 아이를 지켜보면 누구 하나도 자기 목만큼 안 해나가는 아이가 없어요. 네. 믿고 맡겨만 주면. 근데 그 믿음을 깨는 진짜 1인자가 부모거든요. 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그런 말을 자주 듣고 학교 오는 아이는 이미 선생님의 존재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거리감을 두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벌써 몸이 움츠러든 아이도 있어요. 내가 또 뭐 잘못했나? 그래서 그 정도니까 그런 부모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친구 사귀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네. 어쩌면은 학교의 의미가 친구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검정고시나 다른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학문을 연마하기는 길이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홈스쿨링도 하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모님도 만나면 친구 관계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친구를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와가 아니고 친구의 의견을 잘 듣고 네 의견이 있을 때는 똑똑하게 말하고 와. 이렇게 바꾸라고 지금 제가 이 책 속에도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아이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이가 다 아파하고 이겨내요. 반에 이제 자기를 놀리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같이 고민해보고 엄마가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것까지는 하셔야 되지만 그 고민의 답을 엄마가 내려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선생님에게 말씀드려서 해결할게. 네. 너 그 친구에게 참아봐. 네가 뭐 때려. 등등의 어떤 답을 주시는 건 되게 위험하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이러면은 학교에서 일어날 지금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는 어떤 그 1학년을 보냈나 아이들이랑 그리고 어떤 부모였나 이런 거를 좀 반성도 하면서 되짚어보게 됐는데요. 선생님 말씀에서 제가 그 되게 중요한 의미를 느꼈던 거는 아이들의 스스로 해나가는 어떤 주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존중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학교 현장에서 그 책에서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아이들 놀이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고 네. 표지 그림에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맨발로 뭔가 활동들도 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1학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표지에도 맨발로 아이가 뛰는 네.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7년째 아이들과 맨발 걷기 교육을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맨발 걷기 교육이라고 붙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생태 교육이고 저는 교사가 된 이래 제 학급 경영 목표 중에 하나가 하루에 20분 이상은 하늘이 천정인 곳, 저 운동장에 데리고 나간다 였고요. 지금 여전히 실천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더 열심히 실천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요? 네, 코로나 상황에는 더 열심히. 네. 아이들이 너무 실내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쵸, 네. 제가 그 탈출구를 주지 않으면 너무 이제 학교는 운동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책 속에도 사실은 놀이가 공부인 점을 되게 많이 강조해서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학년, 2학년에서의 학습은 사실 놀이와 공부의 경계가 없어요. 네. 전 코로나 있을 때도 비개인 날은 아이들 데리고 운동장에 나가요. 그때는 네. 거리 유지하라 하면 돗자리 갖고 넓게 앉아. 네. 2m 간격으로 각자 자기 돗자리가 엎드려도 되고 앉아 해서 네. 나무 그 가지 주워와서 네. 글씨 쓰기 했거든요. 아. 할아버지 써봐 뭐 이러면 하면 아이들이 네. 선생님 저는 맨발 지우개예요. 지우개로 지우고. 근데 그렇게 해서 2시간쯤 네. 공부하고 오잖아요. 네네. 아이들 다 놀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 되게 많은 걸 익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여서 몸놀림도 익히고 또 친구와 이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좀 괜찮아졌기 때문에 친구 글씨 쓴 것도 보고 이게 몸과 이게 지적인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사실 되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공교육교사로서 네. 이제 부모님 지켜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너무 아이들의 몸의 건강을
몸의 똑똑함을 네. 이렇게 간과하는 건 아닌가. 그림책은 진짜 많이 고민하고 읽히고, 네. 그 진짜 좋은 거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 못지않게 아이들이 몸으로 움직이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의 관계 문제도 있잖아요. 좀 폭력적이다. 우리 아이는 뭐 참을성이 없다. 좀 산만하다. ADHD다. 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네. 진짜 운동장에서 많이 뛰어놀면 진짜 호전돼요. 한 6개월만 노력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진짜 이 길만이 지금 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만나면 다 고민하는 그쵸. 많은 게임만 문제들이. 해요, 뭐만 네. 해요 하는 그 많은 고민들 해결할 어떤 돌파구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실제로 친구만 있으면 게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가서 놀면. 네, 훨씬 더 그쵸. 재미있어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엄마들은 그런 기회나 이런 거를 덜 주면서 우리 아이는 자꾸 게임만 하려고 그래요. 뭐 스마트폰만 봐서 걱정이에요. 네네. 그 스마트폰을 뺏는 걸 고민하지 말고 네. 더 즐거운 시간을 주는 것. 그게 또 1학년, 2학년 교육 과정에 되게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자연 생태 교육 네. 그런 걸 사실은 저는 널리 알리고 싶은 게 이제 소망인데. 이제 아이들끼리 일어나는 어떤 학습적인 경쟁 뭐 이런 부분 말고 아이들이랑 함께 공감하면서 더 키울 수 있는 창의력이나 다른 것들을 더 의미 있게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비 초등 부모님들이랑 그리고 초1 입학생들에게 사실 학교생활 가이드를 이렇게 알려주는 정보들은 참 많거든요. 네네. 근데 지식에 국한된 것들이 많은데 저는 책을 보면서 굉장한 지혜를 주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를 보는 그 따뜻한 어떤 시선이나 사랑이 책에 온전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 입학하는 예비 초등 부모님들에게 초등학교에 대해서 또 초등 1학년에 대한 그 소중한 의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마무리 멘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정보는 뭐 요즘 정보 구하기는 쉽잖아요. 그죠? 그쵸. 그것도 뭐 이렇게 필요는 하지만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다른 초등학교 1학년 안내한 책들을 꽤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는 다른 책에서 얼마든지 네. 구하니까 저는 진짜 위로를 드려야겠다. 네. 저도 두 아들의 엄마였는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 1학년 입학식 날 뭐 두근거린 마음으로 아이는 괜찮은데 제가 더 두근거렸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넓은 운동장에 서서 꼭 보면 그때 또 추워요. 그죠? 네, 날씨 그쵸. 막 추운데 섰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휴직해서 있어서 이제 학부모 노릇만 했었긴 한데 네. 잠시 그 해는. 근데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뭔가 감동적이고 울컥하기도 하고 설렘과 두려움과 온갖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또 다시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갔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의 마음으로 제가 이제 선배 엄마로서 부탁을 드리면 아이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저 아이가 드디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짓는구나. 내가 큰 울타리가 되어서 믿고 기다려줘야지. 우리 아이는 충분히 훌륭해. 그럼 그런 내 아이를 기르는 나도 훌륭한 엄마야.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아마 서문인가 그거를 썼을 건데 이 책을 펴서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훌륭한 엄마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런 걸 굳이 찾아서 보는 네. 이런 분이라면 이미 훌륭한 엄마예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지금처럼 키우시면 되고요. 사실은 담임교사는요. 제가 옆에 동료교사를 봐도 어떤 선생님도 뭐 이렇게 색깔의 차이, 어떤 분은 좀 빨간색, 어떤 분은 노란색 색깔의 차이나 성향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다른 엄마가 기다리는 곳이 학교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어떤 선생님도 교단에 있었을 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믿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아이는 학교에 가면 수많은 또래 선생님, 네. 또래 친구, 그죠? 사실은 또래 선생님, 그죠? 동료 교사랑 마찬가지 아이에게는 그런 또래 선생님이 그러니까 귀한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이 학교고 또 하나는 내 아이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는 첫걸음. 그래서 내 아이에게 네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붙여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기다림을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네. 그래도 불안감이 좀 굉장히 낮춰지면서 네. 설렘과 기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먼 길 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새해 선물을 더 가져오셨는데 1학년이 쓴 1학년 가이드북 이 책을 이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나눠주시고 설레임과 기대감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10분께 선생님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되게 대구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척 이제 애쓰시면서 올라오셨겠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남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친구가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내가 빌려줘도 되는 상황이면 그래도 돼. 그러면 내가 준비물을 못 가져왔을 때 그 친구가 분명 널 도와줄 거야. 저번에 내 친구는 일기장을 다 써서 일기를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국어 공책에다 쓰라고 했어. 복도에서 안전하게 다니려면 첫째, 뛰어다니면 안 돼. 둘째, 장난치면 안 돼. 셋째, 떠들면 안 돼. 넷째, 안전하게 안 다니면 다칠 수 있어. 그리고 다섯째, 우측으로 다니자. 좌측은 반대쪽 사람이 가야 하니까 꼭 지켜야 해. 일기를 잘 쓰려면 글씨를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집중하고 일기를 봐야 된다. 일기는 빨리 쓰지 않고 천천히 쓰도록 한다. 말을 나누지 않고 힘들어도 써본다. 내용은 재밌는 것을 적으면 된다.